14살짜리가 40년 된 설계를 노네? 꼬마 아가씨, 여긴 학교가 아니야. 40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가 14세 한국 소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 천재들만 모인 코딩 챌린지. 모두가 서연을 비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심찬 라이벌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 스타가 되었고, 서연은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서연은 시상식장으로 난입합니다. 잠깐만요. 그 코드는 재앙입니다. 과연 24세 소녀는 40년의 오만과 편견으로 굳어진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박서연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 자리한 유리건물 앞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10대 천재들로 붐볐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가 공동 후원하는 주니어 코딩 챌린지 캠프. 초대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불리는 이 행사에는 각국의 올림피아드 수상자들과 명문 고등학교 특기자들이 총집결했죠. 입구에는 최신형 맥북을 든 참가자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8살 제이크는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키 185cm의 스탠퍼드 조기 입학이 확정된 수재였죠. 제이크의 손목엔 최신형 스마트워치가 빛났고 그의 주변엔 벌써 여러 참가자가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제이크, 작년에 내가 만든 앱 다운로드 100만 돌파했다며? 에이, 그 정도야 뭐. 이번 캠프에서 진짜 실력자들이랑 겨뤄봐야지. 제이크가 겸손한 척 미소 지을 때 그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꼬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입구를 통과하는 한 소녀, 박서연. 14살, 키는 155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최고의 검은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서연의 어깨엔 낡은 회색 노트북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반짝이는 장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저기 봐, 동양에서 온 애 아냐? 저 가방 우리 아빠 대학 때 쓰던 거 같은데 혹시 견학 온 건가? 몇 살로 보여? 서연의 귀에도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구석자리로 향했어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는 손은 미세하게 떨렸죠. 서연의 노트북은 정말로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열자 예사롭지 않은 것이 나타났어요. 까만 터미널 창에 초록색 글자들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셈블리어. 대부분의 현대 프로그래머조차 거의 쓰지 않는 고대 언어였죠.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명령어들이 놀라운 속도로 입력되었고 복잡한 메모리 주소가 화면을 채웠어요. 서연의 눈빛은 노트북을 보는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함은 사라지고 깊은 집중력과 날카로운 통찰이 빛났죠. 서연의 할아버지는 한국의 1세대 개발자였습니다. 1970년대 대형 컴퓨터를 다루던 선구자. 은퇴 후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현대 프로그래머들이 잊어버린 고대 언어들을 가르쳤어요. 코볼, 포트란, 어셈블리어. 서연은 5살 때부터 이런 언어들을 장난감처럼 다뤘습니다. 서연아, 복잡해 보이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단순함 속에 진짜 지혜가 숨어 있지. 그리고 복잡함 속엔 실수가 숨어 있기도 해. 할아버지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확성기 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고개를 들었어요.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기고 남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죠. 마커스 교수,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좌 교수이자 40년 경력의 전설적인 시스템 엔지니어였습니다. 마커스의 얼굴엔 권위가 묻어났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약간 들어 올린 턱은 자신감이라기보다 오만함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챌린지의 주제는 특별합니다. 내 것이 코드. 여러분은 낡은 코드를 해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화면에 거대한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복잡한 코드 구조와 낡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시스템 다이어그램이었어요. 이것은 포트리스 시스템입니다. 1985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미국 주요 은행의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죠. 40년간 단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작동했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설계 때문입니다. 마커스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무대를 천천히 걸었어요. 40년 전 이 시스템을 설계한 엔지니어들은 천재였어요.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확장 가능하고 안정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며 작은 버그들이 발견되기도 했죠. 하지만 핵심 설계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서연은 화면의 코드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좁아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코드의 기본 구조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옛날 시스템들은 당시의 기술적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거야. 메모리 제약, 처리 속도 제약,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이 미래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약. 여러분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사소한 버그를 찾아내고 수정 방안을 제시하세요. 명심하세요. 사소한 버그입니다. 핵심 아키텍처를 건드리려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 40년간 검증된 설계를 여러분이 이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제이크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각자 작업 공간으로 흩어졌고 서연도 배정받은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엔 포트리스 시스템의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수십만 줄에 달하는 방대한 코드였죠. 다른 참가자들이 표면적인 버그를 찾는 동안 서연은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로직, 거래 승인 알고리즘,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래 승인 조건을 처리하는 핵심 함수. 40년 전 작성된 이 함수는 특정 전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당시엔 타당해 보였을 전제.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전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설계 오류. 만약 이것이 악용된다면 서연은 재빨리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잠재적 피해 규모, 공격 시나리오, 시스템 붕괴 가능성. 모든 수치가 서연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서연의 머릿속엔 두 가지 선택지가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말할 것인가. 말하면 또 무시당할지도 몰라요. 14살짜리 동양 소녀가 40년 된 시스템의 근본 설계를 문제 삼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테죠. 하지만 만약 서연이 옳다면? 만약 이 결함이 실제로 악용된다면? 서연아, 진실은 내가 몇 살이든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진실이야.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어요. 말해야 합니다. 설령 비웃음을 받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 중간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마커스 교수가 무대 앞에 서서 참가자들의 진행 상황을 듣고 있었어요. 자,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제이크가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입출력 검증 부분에서 작은 메모리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오, 좋아요. 더 있나요? 몇몇 참가자가 각자의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모두 사소한 버그들이었죠. 마커스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심한 관찰이 바로 저기요. 작은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마커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름이 박서연입니다. 아, 한국에서 왔군요. 뭔가 발견했나요?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버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참가자가 킥킥거렸어요. 버그를 못 찾았다고? 그럼 일주일 동안 뭘? 아니, 제 말은.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버그가 아니라 설계 자체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미나실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뒤섞인 침묵이었죠. 마커스 교수의 얼굴에서 만족스러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고 턱선이 굳어졌어요. 마커스는 천천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명백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죠. 설계의 문제라고 했나요? 마커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운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의 모든 참가자가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엔 밤새 분석한 코드와 계산 결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서연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어제 포트리스 시스템의 거래, 승인 알고리즘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함수의 전제 조건에서 근본적인 오류를 발견했어요. 제이크를 비롯한 몇몇 참가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떤 이는 코웃음을 쳤고 어떤 이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14살짜리 소녀가 40년 된 시스템의 근본적 오류를 발견했다니 그들에겐 우스꽝스러운 주장으로 들렸던 거죠. 마커스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엔 권위가 묻어났어요. 40년 경력이 만들어낸 자신감과 오만함이 그의 자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서연 양. 마커스가 서연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호칭엔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전제 조건이란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밤새 준비했어요. 서연은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포트리스 시스템은 거래를 승인할 때 특정 과정을 전제로 합니다. 1985년 당시 설계자들은 모든 거래가 선형적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될 거라고 가정했어요. 하지만 현대의 금융 시스템은 잠깐 마커스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날카로움이 더해졌죠. 당신은 지금 1985년 시스템 설계자들이 뭘 가정했는지 말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그때 거기 있었나요? 당신은 그분들이 어떤 고민 끝에 그 설계를 선택했는지 알기나 합니까?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교수님, 저는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코드는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보여주죠. 그리고 그 코드엔 명백히 코드를 분석했다고요? 마커스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세미나실에 울려 퍼졌어요. 박서연 양, 당신은 몇 살이죠? 14살? 14살짜리가 40년간 수천억 달러의 금융거래를 처리해온 시스템의 근본을 논한다는 게 우스운 줄 아십니까?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주변 참가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고개를 젓는 모습, 동정 어린 시선들. 서연은 마치 무대 위에서 망신당하는 광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발견했다고요? 당신이? 마커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어요. 이제 그는 분명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시스템을 40년간 연구했습니다. 내 동료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시스템을 검증하고 또 검증했어요. 당신은 이 캠프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죠. 이틀 만에 40년의 전문성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서연은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울면 그들은 서연을 더더욱 어린애 취급할 거야. 교수님,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박서연 양. 마커스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곳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당신이 뭔가 배우고 싶다면 먼저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40년 된 시스템을 이틀 만에 판단한다? 그건 오만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런 오만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참가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마커스는 잠시 서연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다른 참가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다시 떠올랐어요. 마치 방금 전 불쾌한 일을 깨끗이 처리한 것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겸손함, 전문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 이것들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서연을 힐끗 쳐다보며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서연을 잊은 듯 다음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여전히 분석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명백한 설계 오류, 잠재적 보안 위협, 시스템 붕괴 가능성. 모든 것이 명확했는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걸까요? 야, 괜찮아? 누군가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제이크가 서 있었어요. 제이크의 얼굴엔 미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동정일까요? 아니면 호기심일까요? 서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마커스 교수는 원래 좀 까다로워.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제이크가 서연의 노트북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내가 말한 그 전제 조건 오류 뭐였는데?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의 눈빛엔 진심 어린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적어도 서연을 비웃지는 않았죠. 거래 승인 함수가 모든 입력값이 선형적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해요. 하지만 현대의 시스템에선 동시다발적으로 비선형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죠. 이 간극을 악용하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야? 제이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히는 특정 조건에서 거래, 승인 로직 자체를 우회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무한 루프를 만들거나 아예 검증 과정을 건너뛸 수도 있고요. 제이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어? 밤새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결과는 명확했죠. 보여줄 수 있어?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게 너무 반가웠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제이크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봐요. 이 부분에서 타이밍 공격을 시도하면 제이크는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코드를 훑어 내려갔고 이따금 하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와, 내 분석 정말 깊은데? 이 정도면. 제이크는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14살 맞아? 서연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문제가 아니야. 대단한 거지. 제이크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마커스 교수한테 다시 말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발견이면. 아니요, 됐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안 믿을 거예요. 전 그냥 조용히 있을래요. 제이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알았어. 근데 내 아이디어 정말 흥미로워. 혹시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 나눠도 될까? 그럼요. 서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제이크가 떠난 후 서연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겨 세미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문득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서연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조급해하지 마. 하지만 서연의 가슴 한편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그것만큼 외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창한 햇살이 유리 건물들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커스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 참가자들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서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은 몸을 뒤척이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코드가 다시 눈앞에 펼쳐졌죠. 포트리스 시스템. 40년 된 이 시스템은 여전히 서연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분명한 설계 오류가 거기 있었어요. 거래 승인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 1985년 당시엔 합리적이었을 가정.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죠. 서연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만약 자신이 옳다면 이 결함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올 때까지 서연은 코드와 씨름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서연은 마침내 그것을 완성했어요. 공격 시나리오. 만약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이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연은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끔찍했어요. 특정 타이밍에 맞춰 조작된 거래 요청을 보내면 시스템의 검증 과정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연쇄적인 요청을 통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었죠. 이론적으로는 단 몇 분 만에 수조 원 규모의 금융거래가 조작될 수 있었어요.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이건 실제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 결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미나실로 향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몇몇 참가자들이 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엔 동정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죠. 어제 그 애 봤어? 마커스 교수한테 제대로 깨졌던데. 그러게, 14살이면 좀 알아서 조용히 있어야지. 속삭임이 들렸지만 서연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엔 밤새 작업한 분석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커스 교수가 무대에 올라와 레거시 코드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고 모든 단어엔 40년 경력이 만들어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코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검증된 지혜입니다. 수십 년간 작동해온 시스템엔 이유가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은 틀렸어요.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옳은 것은 아니죠. 검증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제의 경험이 서연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무리지어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아무도 서연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여기 앉아도 돼? 갑작스런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크였어요. 그는 트레이를 들고 서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밤 잠 잘 잤어? 그럭저럭.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이크는 서연의 다크서클을 보며 빙긋 웃었어요. 거짓말. 밤새 코딩했지?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어제 말한 그거 말이야. 계속 생각해봤는데 정말 흥미로워. 제이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더 진행한 거 있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의 눈빛엔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어요.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어. 진짜? 보여줄 수 있어?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고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이크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아, 이거 진짜야? 이 타이밍 공격으로 검증 과정을 우회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내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 성공률이 87%였어. 제이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발견인데? 너 이거 다시 마커스 교수한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봤잖아. 아무도 날 안 믿어. 하지만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문제가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났습니다. 문제는 내가 14살이라는 거지. 내가 아무리 옳아도 사람들은 내 나이만 보고 판단해. 제이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세계에서 권위는 나이와 경력으로 만들어졌고 14살 소녀의 목소리는 아무리 정확해도 묻히기 쉬웠죠. 내 분석 방법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어떻게 이 취약점을 찾아낸 거야? 서연은 제이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셈블리어 수준에서의 메모리 분석, 타이밍 공격의 원리, 그리고 시스템 설계의 근본적 과정에 대한 의문.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이크의 눈빛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만은 아니었어요. 야심, 그리고 기회를 포착한 사람의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연. 내 설명 정말 도움이 됐어. 제이크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힘내. 내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야. 서연은 제이크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엔 여전히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어요. 하지만 서연의 가슴 속엔 먹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숙소에 앉아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아버지, 제가 틀린 걸까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코드가 화면을 채웠죠. 그리고 서연은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은 없는지, 분석에 오류는 없는지.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연은 옳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서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캠프 전체 참가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션은 특별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참관하는 자리였죠.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미래의 경력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무대였어요. 세미나실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객석 뒷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 메타의 보안 책임자,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 투자자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평가하는 듯한 분위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들뜬 표정으로 서로의 발표 준비를 점검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을 응시했습니다. 발표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한 번 망신을 당했는데 굳이 더 큰 무대에서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죠. 마커스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그는 평소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객석의 산업계 인사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천재 엔지니어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참가자들이 그동안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께 선보이는 자리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커스는 잠시 박수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포트리스 시스템, 40년간 미국 금융의 중추를 담당해온 이 시스템은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성의 상징이죠. 오늘 우리 젊은 인재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메모리 최적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에러 로깅 개선, 세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업데이트. 모두 안전하고 사소한 개선안들이었습니다. 객석의 산업계 인사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감동받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서연은 발표들을 들으며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표면만 긁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 시스템의 심장부에 숨어있는 치명적 결함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죠. 어쩌면 아무도 보지 못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은 걸 수도 있었어요. 여섯 번째 발표가 끝났을 때 마커스가 다시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심한 발견들이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죠. 혹시 더 발표하고 싶은 분 있나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마치 몸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 자신도 놀랐지만 이미 손은 허공에 떠 있었죠. 마커스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객석에 중요한 인사들이 있는 만큼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 박서연 양, 뭔가 발표하고 싶은 게 있나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죠. 서연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서연을 비췄고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선 서연의 작은 체구가 더욱 왜소해 보였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성기를 통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버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의 근본적인 설계 오류를 발견했어요.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서연 양, 우리는 이미 이 대화를. 교수님, 들어주세요. 제발. 서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화면에 자신의 분석 자료를 띄웠어요. 복잡한 코드와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포트리스 시스템은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었습니다. 1985년 당시엔 합리적인 가정이었죠. 하지만 현대의 금융 환경에서는 그만. 마커스의 목소리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미소는 없었어요. 그의 얼굴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박서연 양,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40년간 검증된 시스템을 근본적 오류라고? 교수님, 제 분석을 보시면. 당신 분석이요? 마커스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당신은 몇 살이죠? 14살. 14살짜리가 이틀 밤 코딩한 것으로 40년의 전문성을 부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키득거렸고 산업계의 인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타이밍 공격을 시도하면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꼬마 아가씨. 마커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곳은 전문가들의 자리예요. 당신은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 앞에서 그리고 동료 참가자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키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챌린지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마커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경멸이 담겨 있었죠. 단지 서연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동양인 소녀라는 이유만으로 서연의 말은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맺히려 했지만 서연은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울면 그들은 서연을 더더욱 어린애로만 볼 거야. 제 분석이 틀렸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마커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40년간의 실적이 증거입니다. 당신 분석이 옳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아직 악용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 허점을 발견하면 충분합니다. 마커스가 손을 들어 서연을 제지했습니다. 박서연 양, 당신은 여기서 배우러 온 겁니다.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오만함은 젊은이의 패기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소동을 피우지 마세요. 서연은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연을 불쌍하다는 듯 쳐다봤고 산업계 인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서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노트북을 들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복도 같았던 그 짧은 거리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참가자들 사이를 지나며 서연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저 애 완전 망했네. 왜 저렇게 공기를 못 읽지? 마커스 교수한테 찍혔는데 이제 뭐하러 여기 있어?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 화면만 빤히 바라봤어요. 화면엔 여전히 분석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명백한 설계 오류, 잠재적 보안 위협, 시스템 붕괴 가능성.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진실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중요한 세계, 나이와 경력이 진실보다 무게를 갖는 곳. 그리고 그 세계에서 14살 동양 소녀의 목소리는 아무리 옳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서연은
세미나실을 빠져나와 건물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서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좌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깊은 외로움이 서연을 짓눌렀죠. 서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편했을 텐데 다른 참가자들처럼 사소한 버그나 찾고 칭찬받고 웃으면서 일주일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연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위험을,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를요.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진실을 아는 사람에겐 책임이 있어. 그것을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해. 설령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말이야.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진실은 권위를 만나면 무력해졌어요. 나이, 경력, 지위, 그런 것들이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졌죠. 그리고 14살 동양 소녀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크였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저기서 다 봤어. 마커스 교수 너무한 것 같아.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교수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는 옳았어. 제이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분석 정말 대단했거든. 나도 봤잖아. 그건 진짜 발견이야.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발견이 뭐 중요해? 아무도 안 믿는데. 나는 믿어. 제이크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내 분석 자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마커스 교수도 무시하지 못할 거야.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크의 눈빛은 따뜻해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서연에게 필요한 건 바로 동맹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말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우리 함께 해보자.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작업한 모든 것을 제이크에게 보여주었어요. 상세한 분석 자료, 공격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서연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이크는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때때로 감탄사를 내뱉으며 서연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서연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사고 과정, 분석 방법론, 그리고 왜 이것이 단순한 버그가 아닌 근본적 설계 오류인지를요. 와, 이 부분 정말 영리한데? 타이밍 윈도우를 이렇게 계산한 거야? 시스템이 거래를 처리하는 사이클이 있거든. 그 사이클의 특정 지점에서 공격하면 검증 로직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는 거지. 천재적이야, 진짜. 제이크의 칭찬에 서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업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이크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마워, 서연. 내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 내가 자료 좀 더 정리해 볼게. 그리고 마커스 교수한테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해보자. 이번엔 내가 같이 있을게. 정말? 고마워, 제이크. 서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이크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순수한 학문적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회를 포착한 사냥꾼의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크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서연에게서 받은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서연을 돕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이크는 서연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교묘했습니다. 서연의 핵심 통찰을 가져오되 표현 방식을 바꿨어요. 서연의 분석 방법론을 차용하되 자신만의 접근법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이크는 그것을 단순한 버그로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서연이 지적한 근본적 설계 오류를 교묘하게 패치 가능한 보안, 취약점으로 재포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제이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교수가 그리고 산업계 인사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요. 그들은 시스템의 근본적 오류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작지만 중요한 개선안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권위를 위협하지 않으니까요. 제이크는 스탠퍼드 입학이 확정된 18살 천재였습니다. 그는 이 세계의 규칙을 알고 있었어요. 진실보다 중요한 건 포장이었습니다. 정확함보다 중요한 건 권위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죠. 이틀 후 마커스 교수가 참가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제이크, 앞으로 나와보겠나? 제이크가 자신 있게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은 객석에 앉아 제이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이크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여러분, 저는 포트리스 시스템에서 중요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 뜬 다이어그램. 그것은 서연이 만든 것이었어요. 약간 수정되었지만 핵심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래, 처리에서 특정 타이밍 윈도우 동안 취약점을 노출합니다. 만약 공격자가 이 윈도우를 악용한다면 검증 로직을 우회할 수 있어요. 서연의 분석, 서연의 발견, 서연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포장만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은 패치 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제이크는 능숙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마커스 교수는 점점 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이크, 훌륭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통찰력이죠. 시스템의 근본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을 제안하다니. 이게 바로 성숙한 엔지니어의 접근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이 제이크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객석 뒷줄의 산업계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입을 열 수도 없었어요.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14살 동양 소녀의 발견은 무시당하고 같은 내용이 18살 백인 남학생의 입에서 나오면 천재적 통찰이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서연이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마커스 교수가 제이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이크, 자네가 자랑스럽네. 이번 발견으로 실리콘밸리 전체가 자네를 주목할 걸세.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이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세미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문득 멈춰섰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작고 어리고 힘없어 보이는 소녀. 이 세계에서 아무 힘도 없는 존재.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고였지만 이번엔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서연의 눈빛엔 다른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심. 서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의 발표 이후 서연을 둘러싼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낙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참가자들의 속삭임이 따라왔죠. 저 애, 제이크 질투하는 거 봤어? 완전 민망하더라. 자기 아이디어라고 우기는 거 아냐?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제이크가 그럴 리 없는데. 14살이면 좀 철이 들어야 하는 거 아냐? 맨날 튀려고만 하고. 서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스탠퍼드 입학이 확정된 18살 천재가 14살 동양 소녀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니. 그 자체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마커스 교수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교수 연구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장 가득 오래된 책들과 상장들이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커스는 책상 뒤에 앉아 차갑게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박서연 양.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커스는 잠시 서연을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당신은 이 캠프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요. 마커스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떤 완곡함도 없었죠.
다른 참가자들이 당신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미숙한 주장을 고집하고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참가자의 업적까지 시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말하지 마세요. 마커스가 손을 들어 서연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뭘 말하려는지 압니다. 제이크가 당신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싶겠죠.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제이크와 당신의 노트를 비교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단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비난하는 겁니까?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 그녀에게 증거가 있었나요? 제이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서연 자신이었습니다. 명확한 도용의 증거는 없었어요. 단지 서연은 알고 있었을 뿐이죠.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박서연 양, 나는 당신이 재능 있는 학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업계에서 성공하려면 겸손함, 협력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커스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직 너무 어려요. 전문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 조언은 이겁니다. 조용히 있으세요. 남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그리고 캠프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성숙해진 후에 다시 도전하세요. 서연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추방 통보였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라는 명령이었죠. 교수님,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스템에 진짜 위험이 있어요. 누군가 악용하면 그만. 마커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40년간 작동해온 시스템입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검증했어요. 그런데 14살짜리가 이틀 만에 진짜 위험을 발견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커스의 눈빛에는 연민도, 이해도 없었어요. 단지 귀찮은 아이를 대하는 피곤함만이 있었습니다. 가세요, 박서연 양. 그리고 내 말을 명심하세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복도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울면 안 돼. 또다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서연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죠. 분노의 눈물이었고 좌절의 눈물이었으며 무엇보다 깊은 외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혼자였어요. 모두가 거짓을 믿을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권위가 진실을 이기고 나이가 통찰을 짓밟고 편견이 증거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14살 동양 소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대로 포기할까? 마커스 교수 말대로 조용히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게 편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포트리스 시스템. 40년 된 그 시스템의 심장부에 숨어있는 치명적 혈암. 만약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악용한다면 수조 원의 금융거래가 조작될 수 있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의 재산이 사라질 수 있었죠.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공범이 되는 것과 같았어요. 서연은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죠. 손이 떨렸지만 서연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창이 열렸어요. 받는 사람 할아버지. 서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실패했다고? 모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이메일 대신 서연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지금 낮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계실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 서연아? 무슨 일 있어? 할아버지, 저 틀렸나 봐요.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 다들 안 믿어요. 교수님도 다른 참가자들도 다들 제가 오만하고 미숙하대요.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요. 근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게 뭐였지? 정확히 말해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포트리스 시스템의 설계 오류, 타이밍 공격의 가능성,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서연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오라. 하지만 사람들이 안 믿는 건 내가 틀려서가 아니야. 내 말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할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1970년대 내가 처음으로 큰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말이야. 아무도 안 믿었지.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나보다 10년은 선배였거든. 하지만 나는 알았어. 코드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증명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말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직접 보여줬어.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었지.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증명, 말이 아니라 증거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서연아, 코드는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이 할 뿐이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알고 있다면 증명해라.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때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증명,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서연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서연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세계에서 14살 소녀의 말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는 다릅니다. 현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여준다면 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서연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무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증명의 무기, 진실의 무기.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의 방 창문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한 소녀가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아침, 실리콘밸리의 햇살은 여전히 밝고 화창했지만 서연의 눈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난 밤새 잠을 자지 않았어요. 대신 서연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증명의 도구, 진실의 무기. 서연의 노트북 화면엔 수백 줄의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공격 시나리오였죠. 샌드박스 환경에서 포트리스 시스템의 복제본을 대상으로 서연은 자신이 발견한 결함을 실제로 악용하는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만약 이것이 잘못 사용된다면 실제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격리된 테스트 환경만을 대상으로 했고 외부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차단했죠. 서연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어요. 오후 2시 대규모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 임원들,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참석하는 화려한 행사였어요.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였죠.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최우 수상을 받을 거라는 것을. 세미나실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대 위엔 트로피와 상장이 놓여 있었고 객석은 정장을 차려입은 어른들로 가득 찼어요. 참가자들도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검은 후드 티셔츠를 입은 서연만이 유독 눈에 띄었죠. 마커스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일주일간의 여정 끝에 우리는 놀라운 발견들을 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의 업적은 실로 탁월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어요. 제이크 앤더슨. 이 젊은 천재는 40년 된 포트리스 시스템에서 중요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해결책까지 제시했다는 점이죠. 제이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걸어갔어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서연은 맨 뒤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손은 가방 안에 든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어. 제이크, 무대로 나와주세요. 마커스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작은 목소리가 뒤쪽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박서연 양,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커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서연은 통로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죠.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 애 또 시작이네. 완전 민망한데.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계단을 올랐어요. 마커스가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성기를 통해 방 안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어요. 제이크의 패치는 재앙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제이크는 무대 위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커스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려가세요. 박서연 양. 이건 명백한. 교수님, 3분만 주세요. 3분이면 증명할 수 있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꺼내 무대의 메인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케이블은 정확히 꽂혔어요. 보안, 마커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메인 스크린에 서연의 화면이 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트리스 시스템의 샌드박스 복제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명확했어요. 제이크가 제안한 패치는 표면적 문제만 해결합니다. 하지만 근본적 설계 오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니, 오히려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패치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객석의 몇몇 엔지니어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에 뜬 코드가 그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제이크의 패치가 적용된 시스템에서도 이 공격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만, 마커스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객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다려보시죠. 구글의 수석 보안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얘가 뭘 보여주려는지 궁금하네요. 마커스는 당황했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작합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밤새 만든 공격 코드가 실행되었어요. 샌드박스 환경의 포트리스 시스템에 조작된 거래 요청들이 특정 타이밍에 맞춰 쏟아졌습니다. 처음 5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이크의 패치가 표면적인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6초째 시스템의 거래, 승인 로그에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증을 우회한 거래들이 슬금슬금 통과되고 있었어요. 7초째 경고 메시지들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8초째 거래 금액들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9초째 시스템의 핵심 검증 로직이 무한 루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0초째 화면의 모든 거래 데이터가 영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에러 메시지가 빨간 글씨로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이크의 패치가 적용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패치는 표면만 가렸을 뿐 심장부의 설계 오류는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믿으니까요.
객석의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이미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서연의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마커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제이크는 무대 한쪽에 서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글 수석 엔지니어가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저 코드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마커스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은 없었어요. 더 이상 경멸의 시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증거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서연은 작게 말했습니다.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14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진실을 증명한 엔지니어였어요. 10초. 서연이 만든 증명 코드가 포트리스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10초는 세미나실 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모두가 화면에 떠있는 빨간 에러 메시지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글의 수석 보안 엔지니어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왔어요. 서연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죠. 이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새로운 공격 벡터야. 메타의 보안 책임자도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곧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무대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서연의 코드를 분석하고 서로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밍 윈도우를 이렇게 활용하다니. 이 접근법은 완전히 새로운데? 기존의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우회하고 있어. 맙소사, 만약 이게 실제 시스템에서 실행됐다면. 마커스 교수는 무대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40년간 쌓아온 확신이, 권위가, 자부심이 10초 만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구글 엔지니어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이걸 언제 만들었죠? 어젯밤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긴장과 안도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혼자서? 하룻밤에?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 문제를 발견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말하려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화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메타 책임자가 마커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교수님, 이 학생의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이크 앤더슨의 패치는 솔직히 말하면 위험합니다. 근본적 문제를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마커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때 한 여성이 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애플의 시스템 아키텍트였어요.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박서연입니다. 나이는? 14살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박서연,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마도 수백만 명의 금융정보를 구했을 거예요. 당신이 발견한 취약점이 실제 공격자에게 발견되기 전에 말이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객석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참가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죠. 서연은 무대 위에 서서 그 박수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외로운 싸움, 무시와 조롱,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진 거였죠. 박수가 잦아들었을 때 마커스 교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커스의 눈빛엔 이제 경멸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부끄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박서연 양. 마커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신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죠. 왜냐하면 당신의 말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4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커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나는 오만했습니다. 나이와 경력이 진실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당신이 오늘 증명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발견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이 나이, 경력, 권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마커스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60대 노 교수가 14살 소녀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 그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권위가 진실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죠. 나는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40년간 틀렸습니다. 이 14세 소녀가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객석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건한 침묵이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침묵. 서연은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서연은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신념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도 알았죠. 교수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진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커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아니, 이미 훌륭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때 무대 한쪽에 서 있던 제이크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서연 앞에 섰어요. 제이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제이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미안해. 나는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그리고 내 것처럼 포장했지.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제이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나는 내가 발견한 것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14살 소녀가 그런 발견을 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가져갔어. 내 명의로. 제이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그리고 도둑이고. 미안해, 서연. 진심으로. 마커스가 제이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제이크 앤더슨, 당신은 이 캠프에서 퇴출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도 박탈됩니다. 학문적 부정직함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이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대에서 내려가 세미나실을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구글 엔지니어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우리가 당신을 정식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물론 나이 제한은 특별히 면제하고요. 저도요. 메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보안팀에서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들의 명함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대기업의 제안도 좋지만 서연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나이와 편견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시상식은 예정과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은 박서연에게 돌아갔어요. 서연이 트로피를 받을 때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가자들도 산업계 인사들도 심지어 마커스 교수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서연은 트로피를 들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시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승리예요. 너무 어리다고, 너무 다르다고, 너무 약하다고 무시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할 뿐이라고. 오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진실은 누가 말하느냐에 상관없이 진실입니다. 나이도 경력도 권위도 진실을 바꿀 수 없어요.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서연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저는 오늘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증명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실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저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숙소에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알아, 서연아. 뉴스에 나오더구나. 우리 손녀가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했다며? 서연은 웃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코드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 서연아. 그리고 이제 너도 알았을 거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하늘.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연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의 힘을, 용기의 가치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14살 소녀의 10초가 40년의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10초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